저 한국 사람 맞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다 딱 걸린 중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LA 공항 한 여성이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내밀며 심사를 시도했지만 심사관이 던진 단 한마디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관은 어떻게 그녀의 정체를 알아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킨 한국 여권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대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관광, 출장, 가족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날아온 이들로 공항은 언제나 분주했죠. 심사관 데이비드 클락은 이곳에서 15년간 일하며 수많은 여권과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히 여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심사대에 앉아 여권을 검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긴 줄을 기다리던 승객 중 한 명이 그의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단정한 오피스룩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는 그녀를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여권을 받자마자 데이비드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출장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의 말투나 행동에서 오는 작은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이 여성의 억양은 매우 또렷했지만 너무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대답 속엔 약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표정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가방을 꽉 쥔 모습에서 불안감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여권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여권은 외관상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권 표면의 재질, 홀로그램, 사진, 그리고 정보까지 모두 한국 여권의 특성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여권 검사를 위한 장비를 사용해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권의 홀로그램에 UV 조명을 비추자 아주 미세한 이상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권의 정교한 보안 홀로그램은 빛의 각도에 따라 정확히 정렬된 패턴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 여권의 홀로그램은 아주 약간의 오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데이비드에게는 명백한 이상 신호였습니다. 그는 여권의 전자칩을 확인하기 위해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정교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전자여권으로 여권 속 칩에 저장된 정보와 표면 정보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칩에서 읽어들인 데이터와 여권 표면의 정보 사이에서 아주 작은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출장이라고 하셨죠? 방문하시는 회사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글로벌 물류 회사입니다. 이번에 LA에 있는 파트너 회사와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신 적이 많으신가요? 여권 기록을 보니 출입국 도장이 많이 찍혀 있네요. 네, 일을 하다 보면 자주 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권에 찍힌 도장 중 몇몇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장 날짜들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었고 같은 국가에서 나온 도장이지만 디자인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여권 속 전자 여행어가 번호를 조회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이 번호는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와 반드시 일치해야 했지만 조회 결과 이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여권의 디지털 기록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그녀가 주장한 방문 목적과 국가 간 이동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권상 출입국 기록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조회 결과 이 기록들 중 다수는 허위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가방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데이비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데이비드는 여권을 상사에게 넘기며 그녀의 여권을 정밀 분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된 그녀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소지품과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은 그녀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며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메시지에는 한국 여권의 위조와 관련된 세부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실제로는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위조 여권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성을 악용해 국제적으로 불법 활동을 하려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보안 체계를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의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데이비드의 의심은 단순한 직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테일에 집중했고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범죄 조직의 계획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의심해야 한다. 그의 철칙은 이 사건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조사실의 조용한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락과 FBI 요원들은 그녀가 제출한 위조 한국 여권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자면 여권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특수종이 질감, 3D 홀로그램, 페이지의 배열까지 모두 실제 한국 여권과 동일하게 보였고 심지어 전자칩까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태도와 여권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느낀 미묘한 어색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위조 여권을 다뤄온 그는 위조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디테일에 허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권을 분석하기 위해 특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여권의 홀로그램 패턴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완벽했지만 UV 조명을 비추었을 때 특정 부분의 각도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훈련받지 않은 직원은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홀로그램의 미세한 오차로만 그녀를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권 전자칩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전자칩에는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발급 날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한국 정부의 공식 시스템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권 속 전자칩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놀랍게도 데이터가 한국 정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여권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였고 이는 여권이 위조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외형은 완벽했지만 디지털 기록 속 허점은 범죄 조직이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 작업을 했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권 속 출입국 도장들도 이상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날짜와 위치는 겉보기에 자연스러웠지만 실제 해당 국가의 출입국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국가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여권은 전혀 문제없어 보였지만 작은 디테일이 결국 문제를 드러내는군요. 데이비드는 분석 결과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신문을 받는 동안 데이비드는 여권의 디테일에서 느낀 미묘한 위화감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을까? 그녀가 속한 조직은 수많은 국가의 여권을 위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독 한국 여권을 선택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위조된 여권의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이현우 팀장은 사건을 접하자마자 여권 위조의 규모와 조직적인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이 왜 한국 여권을 타겟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여행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현우 팀장은 이렇게 말하며 여권이 지닌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192개국에 무비자 또는 간편 비자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며 범죄 조직에게는 이를 악용할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여권 제작 과정에서는 특수 종이, 3D 홀로그램, 레이저 인쇄 기술 등이 사용되며 매년 보안 기술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전자칩 내부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단순한 위조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이 이 모든 기술을 거의 완벽히 모방해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단순히 한국 여권을 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전자 시스템을 흉내내어 여권 데이터를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는 국제보안 체계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은 이 범죄가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에 걸친 광범위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위조한 조직의 일원으로 불법적인 신분 세탁과 자금 세탁,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고급 기술자와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권에서 드러난 작은 허점은 결국 조직의 정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FBI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현우 팀장은 위조 여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 여권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보안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뢰를 악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이 말을 들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자신의 직감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였지만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심했던 작은 디테일이 결국 범죄 조직의 큰 계획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안도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은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데이비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여권은 거의 완벽했지만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건의 시작과 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디테일이 결국 국제적인 위기를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FBI, 그리고 한국 외교부의 긴밀한 공조 아래 범죄 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위조 한국 여권은 단순히 개인 범행의 도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치밀하게 설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동유럽에 본부를 두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고급 기술력을 활용해 여러 국적의 여권을 위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여권이 유독 중요했던 이유는 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고위험 국가 간 이동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권이 지닌 국제적 신뢰를 범죄 활동에 완벽한 보호막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범죄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메시지에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특정 국가로 이동하라는 지시와 이를 위한 자금, 이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여권의 신뢰도가 범죄 조직의 주요 전략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FBI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진술과 기록을 토대로 범죄 조직의 다른 일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동유럽에 위치한 조직 본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이 노출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위조 여권을 사용해 다른 국가로 이동했으며 조직의 디지털 흔적도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미국 측 요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FBI의 한 요원이 회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위조된 여권이 나왔다는 건 한국 여권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한국 외교부의 이현우 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여권의 보안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번 위조 여권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국 여권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조 여권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에도 작은 디테일에서 허점이 드러난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이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우 팀장은 위조 여권과 실제 여권의 차이를 세밀히 설명하며 한국 여권이 얼마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참석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여권의 허점이 아니라 그 신뢰도를 악용하려는 범죄 조직의 교묘한 전략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위조 여권 속에도 작은 허점이 존재했습니다. FBI와 한국 정부의 공조로 정밀 분석이 이뤄지면서 위조 여권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특정 잉크와 종이 재질이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작은 단서는 범죄 조직이 제작한 위조 여권을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권 전자칩 내부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위조된 여권 속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의 경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위조 여권에서는 이를 완벽히 모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도 세상에 완벽한 위조는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사건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건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FBI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보안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의 다른 위조 여권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다른 국가에도 이번 사건의 내용을 공유하며 위조 여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현우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안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는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맡았던 작은 역할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습니다. 그의 세밀한 관찰이 없었다면 범죄 조직은 계속해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악용했을 것입니다. 사건은 한국 여권의 위조를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한국 여권이 얼마나 정교하고 철저한 보안 체계를 자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심사대에 다시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직감과 세밀한 관찰이 이렇게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몇 달간의 추적과 공조 끝에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 국가 간의 협력으로 동유럽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한국 여권만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적의 여권을 정교하게 위조해 자금 세탁, 불법 이동,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시도하며 국제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 데이비드 클락의 직감과 한국 정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사건 초기부터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여권이 가진 높은 신뢰도 때문이었습니다. 192개국에서 무비자 또는 간편, 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위조 여권은 겉보기에 완벽했지만 한국 정부가 적용한 고도의 보안 기술 앞에서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여권에서도 발견된 디지털 서명의 누락과 전자데이터의 불일치는 범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여권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사건 해결 이후 한국 정부는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암호화 기술과 위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공항심사대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하며 쌓아온 경험은 데이비드에게 특별한 직감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여권의 미묘한 이상함을 감지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한 그의 결정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 직업적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데이비드는 심사관으로서 느낀 보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FBI와 국토안보부의 여권 보안 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력했고 범죄 조직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건 해결 후 다른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논의하며 국제보안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우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여권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가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된 사례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보안을 강화하고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위협을 막아낼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여권의 기술력과 보안 체계의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FBI 관계자는 한국 여권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 능력 면에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라며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권 위조 문제를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해 여러 국가가 협력한 성과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 했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 신뢰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얼굴이자 신뢰를 담은 상징입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하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 여권은 앞으로도 전 세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신뢰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